정순왕후 김씨 창경궁의 차가운 꽃. 15세 소녀 영조의 배필이 되다. 마마, 저 아이는 너무 어립니다. 51세의 나이 차라니. 이는 천륜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대신들의 반대가 빗발치는 가운데 15세 소녀가 66세 노왕의 침전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촛불 아래 주름진 손이 어린 손을 덥석 움켜줍니다. 이 기묘한 혼인 뒤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는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궁녀를 무참히 죽이고 밤마다 비명이 동궁전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영조는 미쳐가는 아들을 견제할 강력한 세력이 필요했고 노론 벽파의 수장 김한군은 어린 딸을 바쳤습니다. 간택 당일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는 영조의 물음에 소녀는 사람의 마음이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총명함에 영조는 미소 지었으나 소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비가 아니라 정치의 말이 되었다는 것을. 초야, 노왕은 잠들었고 소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창밖에선 사도세자의 궁에서 또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뒤주 속의 비극, 이모하변의 목격자, 아바마마, 소자를 살려주소서, 뒤주를 열어주시옵소서. 세자의 절규가 창경궁을 뒤흔듭니다. 18세의 어린 왕비는 떨리는 손으로 발을 움켜줍니다. 뒤주 밖에서 7째, 비명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비극 뒤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입궁 3년차, 정순왕후는 아직 권력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노론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사도세자의 광기를 영조에게 보고했고 세자빈 해경궁의 편지마저 차단했습니다. 중전마마, 저것이 차기 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영의정이 속삭입니다. 정순왕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뒤주 앞에서 무릎 꿇은 세 손. 훗날의 정조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드레째, 뒤주가 열렸고 사도세자는 시신이 되어 나왔습니다. 해경궁의 통곡 소리 사이로 정순왕후는 조용히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공범이 되는 길인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식 없는 빈자리, 국모의 권위로 채우다. 중전마마께서 또 용복례를 행하셨으나 이번에도 소식이 없다 하옵니다. 궁녀들의 수근거림이 침전 밖에서 들려옵니다. 23세의 정순왕후는 담담히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87세 노왕과의 사이에서 자식은 없습니다. 이 공허함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의 권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손 정조가 왕이 되면 그녀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매몬 세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친정 오빠 김귀주가 밤마다 찾아와 속삭입니다. 마마, 세손을 견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1767년 봄, 그녀는 친이뽕나무 아래 서서 누에를 키웁니다. 친잡내를 주관하며 백성을 위하는 국모의 모습을 보입니다. 대신들은 감탄했고 사관은 중전께서 검소하고 현명하시다고 기록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촛불을 켜고 책을 읽습니다. 역사서, 병서, 정치론. 자식이 없는 빈자리를 지식으로 채웁니다. 영조가 잠든 침전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 그녀만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정조의 즉위와 몰락하는 친정.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즉위식 첫 선언에 대전이 얼어붙습니다. 31세의 대왕 대비 정순왕후는 옥좌 뒤에서 손톱을 세웁니다. 25세의 새 임금 정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뽑았습니다. 이 선전포고 뒤에는 충격적인 복수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즉위 열흘 만에 정조는 김귀주를 불러들입니다. 경이 세손 시절 나를 죽이려 했다는 고변이 있소. 거짓 고변이었으나 정조는 밀어붙입니다. 정순왕후의 친오빠는 그렇게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마마, 오라버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친정 조카들이 대왕 데뷔 전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고개를 쳤습니다. 물러가거라. 대왕 데뷔가 정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차가운 목소리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침전에서 그녀는 오빠의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누이야, 살아남아라. 때를 기다려라. 편지를 천천히 불에 태우며 정순왕후는 결심합니다. 정조와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창밖 달빛이 차갑습니다. 흑산도에서 들려온 비보와 깊어지는 원한. 대왕대비마마 김귀주 대감께서 흑산도에서 서거하셨나이다. 내관의 보고에 정순왕후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집니다. 42세의 대왕대비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열해전 제주도 유배. 그리고 다시 흑산도로. 오빠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죽음 뒤에는 충격적인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오빠를 죽인 게 아닙니다. 단지 유배지를 옮기고 접견을 차단하고 사면 요청을 묵살했을 뿐입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56세의 오빠는 외로운 섬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라버님의 장례는 조촐히 치르도록 하라. 정순왕후의 명에 친정 조카들은 울음을 삼킵니다. 대왕대비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조에게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순왕후는 더욱 과묵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조의 개혁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밤마다 오빠의 위패 앞에 앉아 촛불을 바라봅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기다리고 있다. 정조야. 복수는 차갑게 익어갑니다. 정조의 급서, 그리고 권력의 대반전. 대행대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1800년 6월, 궁궐이 통곡으로 뒤덮입니다. 56세의 대왕대비 정순왕후는 시신 앞에 무릎 꿇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49세의 정조는 갑자기 쓰러져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죽음 뒤에는 충격적인 권력 공백이 펼쳐집니다. 11세 순조가 즉위하자 조정은 혼란에 빠집니다. 누가 수렴청정을 하실 것인가? 대신들의 눈이 일제히 정순왕후에게 향합니다. 왕실 최고 어른. 24년을 기다려온 그 순간입니다. 대왕대비마마. 어린 주상을 보필하소서. 노론 대신들이 일제히 엎드립니다. 정순왕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정조께서 이루신 치세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검소한 말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 인사가 단행됩니다. 정조의 측근들이 하나둘 물러나고 노론, 벽파 인사들이 요직에 오릅니다. 24년 전 유배 보냈던 이들의 아들, 조카들입니다. 대왕대비 전 촛불이 밤새 켜져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피해 숙청, 신유사옥과 장용영 폐지, 천주교도들이 임금을 부정하고 조상을 부정한다. 이는 영모와 다름없다. 1801년 정월, 대왕대비의 하교가 떨어지자 포졸들이 전국을 누빕니다. 정조의 개혁 동지들이 줄줄이 잡혀옵니다. 신유사옥이 시작됩니다. 이 탄압 뒤에는 충격적인 정치 청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핑계다. 진짜 목표는 남인과 시파를 뿌리 뽑는 것이다. 정약용이 의금부에서 외칩니다. 300여 명이 처형되거나 유배되고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인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정타. 장용영을 혁파하라. 정순왕후의 명에 대신들도 놀랍니다.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영은 왕권을 지키는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왕대비는 단호합니다. 어린 임금에게 사병은 독이 될 뿐이다. 장용영이 해체되자 왕권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군사력을 잃은 순조는 대신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가 쌓아 올린 개혁의 탑을 정확히 무너뜨렸습니다. 밤, 정순왕후는 오빠의 위패 앞에 술잔을 올립니다. 오라버님, 보고 계십니까?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저문은 태양과 세도 정치의 서막, 대왕대비마마. 이제는 물러나셔야 합니다. 61세의 정순왕후 앞에 순조의 장인 김조순이 무릎 꿇습니다. 16세가 된 순조는 친정을 선언했고 안동 김씨 세력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4년간의 수렴청정은 끝났습니다. 이 몰락 뒤에는 충격적인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왕권을 강화하려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장용영 폐지로 왕은 군사력을 잃었고 인재 숙청으로 조정은 소수 가문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안동 김씨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권력을 되찾겠다. 정순왕후는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순조의 측근들을 불러 압박하지만 시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젊은 임금은 장인을 믿었고 대신들은 안동 김씨 편이었습니다. 1805년 윤월, 정순왕후는 침상에 눕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긴 것인가? 진 것인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15세 소녀부터 권력의 정점에 선 대왕대비까지 46년의 궁궐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녀가 눈을 감자 60년 세도 정치의 막이 올랐습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되고 몇몇 가문이 조선을 좌지우지합니다. 정순왕후가 남긴 유산입니다.